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이번 주는 썸머타임 적용으로 오늘은 10시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밤 10시에서 12시라는 점 다시 한번 시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연준 위원들의 이런 공식 석상에서 통화 정책에 관련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 돌입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요,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와 함께 이 내일 모레 발표될 CPI의 PPI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다양한 분석들 오늘도 신세계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저희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편리하게 나눠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변경이 돼서 좀 새로운 기분이 드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PD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논판 페이롤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좀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려했던 것과 같은 어떤 폭락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굉장히 증시 지금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힘입어 우리 증시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자의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개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글로벌 훈풍, 특히나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미국 증시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시장 오늘 월요일장도 양시장 모두 좀 1% 넘는 코스닥은 2%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미국 증시 개장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고요. 자, 10시로 저희가 또 방송도 앞당겨진 만큼 미국 증시 오늘의 개장도 앞당긴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중요한 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해외 선물계 워너비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침이 아니죠, 저녁이죠. 네,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네, 생활하시나 그렇죠. 봐요. 저희가 네. 미국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주력시장 미장이라서. 자, 오늘은 1시간 당겨진 저녁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오늘 42년 전부터 오늘 파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죠.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 생일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태어난 게 후회되지 않을 정도의 리딩과 그 다음에 시황으로 여러분들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면서 수익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수상소감 들어보는 그런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일단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면서 정말 이렇게 특별한 날에 또 생일이시라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히려 이제 시청자님들이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님이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해외 선물 전략 선물 주실 것 같은데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생일을 맞이하신 선재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정말 지난주와는 정말 다른 시각입니다. 중간연범인데 11시 5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서머타임 적용이 된 이후로 지금 현재 구간 오랜만에 이 시각 흐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요, 2788.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고점 높여갈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강합니다. 7100선 돌파 이후에 7122.50포인트로 0.36% 상승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볼까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일단 오늘은 보합권 움직임에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307.5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오늘장의 하락이 좀 큰데요. 일단 전 거래일 때는 종가가 1324달러로 20달러 선을 지지가 됐었습니다만 오늘장은 1320달러 이탈됩니다. 현재 구간 0.40% 빠진 1318.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거래일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고가가 3%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종가 역시 3% 가까운 상승으로 전거래일 마감이 된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오늘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62달러가 이탈이 됐습니다. 62달러 이탈이 되면서 61.42달러 선 거래가 되어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주말세 보내는 동안에 가장 특징이라면은 크루드오일이 일단은 전거래일 3%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요. 자, 현재 구간에는 그 급등한 흐름을 거의 한 반절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달러가 깨졌고 61달러 중반대 가격도 지키지 못한 일 61.4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시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외신 쪽의 기사 김기용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은행 라이파이젠의 요에리크 안제 선임 이코노미스트, 일명 쪽집게 전문가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순항할 것이다 라면서도 내년에는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S&P 스탠다드&푸어스에서 낸 전망인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이 단기 영향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의 의견인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면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금리를 4번 인상할 경우 물가를 끌어내릴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3회 인상을 좀 선호한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이죠. 캐피털 이코노믹스 쪽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의 새로운 변동 요인으로 관세 부과 그리고 북한 리스크가 꼽히고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블랙락 쪽의 전망인데요. 시장이 2019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적당히 반영하고 있지만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지표는 일단 좀 호조로 나왔고 앞으로 발표될 지표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큰 이벤트, 큰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할지 그 부분 저희가 신세계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김경윤 PD가 좀 정리를 해드렸던 외신 의견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푸시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S&P 500 지수였습니다. 현재 구간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2787.50포인트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역시나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장까지 하락 마감한다면 4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3달러는 간신히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합권 움직임으로 현재 1.23045달러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북한발 리스크 해소와 채굴 장비수 감소에 급등을 하는 흐름 전거래일에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자, 현재 하지만 그 급등했던 흐름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46달러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로 전략 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북한 리스크 해소와 그리고 달러 상승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1320달러도 이탈을 한 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폭은 있는지 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 새 좀 변화된 가격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인 만큼 첫 시작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4가지 이슈 꼼꼼하게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죠. S&P 500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등하는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오늘장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이 조금 더 S&P 비교해서 강한 흐름으로 7122포인트가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오늘의 고가를 확인하시면 285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장 후도 지지가 될 수 있을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확인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희 PD가 업이고요. 마스터님 지금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 S&P에 대해서는 김경희 PD와 저 모두 업에 대한 의견 주셨고,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인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짜주시기 때문에 이 다운 의견이 더욱더 궁금해한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다운 들어주신 이유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나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저희가 목표가 어디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S&P보다 나스닥이 매수가 좀 더 세다. 나스닥 매수 목표가 1740 지수, 그 다음에 1770 지수까지 매수를 연다. 그래서 금요일날 얘네들 목표가들 거의 다 와서 이제 이 구간부터 매도로 돌리라고 사인 드렸습니다. S&P는 아무래도 좀 더 눈치 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S&P는 대신 나스닥보다 힘이 약하다. 얘네들은 고가 테스트 못한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목표 온 상태에서 전반적인 지수도 차익을 낳을 거고 S&P도 크게 같이 따라가지 않을지언정 같은 이슈의 그림들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후부터는 반등 시에 계속 매도라고 외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오후장에도 이 부분부터 제가 오기 전에 몇 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리딩 한 30분 정도 잡고 왔는데 얘네들 이제 매도 관점 보셔도 좋다. 단 매수 쪽이 조금 더 열려 있지만 지금부터 보셔도 좋다고 얘네들을 매도를 사인을 드렸습니다. 아마 걔네들 목표 얘네들 추세 저항들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단기 저항까지를 매도로 민다.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에 계속적으로 밀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나스닥 기준으로 볼 거고요. S&P가 그림들이 중간 자리에서 보합 구간에서 출렁거리는 모습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 구간부터 눌린 매수에 S&P는 고점을 높이지 못한 아이들, 그 다음에 나스닥 목표를 고점을 높이고 1140부터 70 지수까지 온 애들이다. 그럼 얘네들은 매수가 다 끝났죠. 끝났다면 저희가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추가적인 매수 그림도 잘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 한들 걔네들 다 물량들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폭 이제 마감물이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반등 매도 눌림으로 전향해서 돌린다. 자, 국내 선물도 똑같죠. 국내 선물, 지수, 항생. 오늘 저희가 봤던 추세 매수 목표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그림이 나올지언정 여기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2, 3일 혼조세를 띄다가 반등 여력을 보던지 아니면 보합 구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림들 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쫓아가는 거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추가적인 매수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S&P 500과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네,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일단은 고점 높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7,150선을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정도면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세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S&P에 대해서도 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가격대를 S&P 보시자면은 일단 네. 이 구간에서는 어떤 가격대가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저번에 네네.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일봉상에서 있네요. 오늘 차트를 열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 2798선 한번 체크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매수 반등 볼 때 우리가 이 자리, 그 다음에 두 자리 목표를 봤다는 이야기죠. 2830선들은 이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으로 돌렸을 때 얘네들을 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들은 지금 보합 혼조세죠. 이미 1월 16일 날 1월 중순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로 오다가 매도 하다가 마지막 급등 이후에 빠진 자리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추세를 제외한 마지막 저항점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지금 그러면 2790선 이상들 강한 저항점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방 제약의 매도 관점 본다. 한마디로 얘네들 보시면 추세를 마지막에 올려놨다가 실패했습니다. 얘네들 다시 우리가 올려놓은 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올라오더라도 2795선 부터는 맞고 재매도 감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790선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뭐 개장한 이후에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느냐, 일단 전략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지수, 이 지지가 되는 뉴스들 그리고 하락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경인 PD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우선 일단 외신 쪽에서는 이번 한 주간 변동성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CNBC 쪽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이어지는 장세가 좀 계속되리라 보고 또 1월 말에 있었던 이 조정이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FOMC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향후 시장이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이제 FOMC가 올해 금리 인상을 4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게를 둬야 할지 아니면 시장을 볼 때 기존대로 3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무게를 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3월 FOMC에서 좀 제시가 될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과 같은 다른 이슈들도 역시나 시장에 좀 우려를 던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 정책에서 좀 제외가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좀 우려를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인 이슈,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 갈등 이면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랠리가 지금 금융주나 에너지주 그리고 소재와 산업주와 같은 시클리컬 업종으로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세가 계속해서 좀 증시가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꺾일 것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여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불마켓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인이 지난주 발표된 ISM 지수로
노동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월 ISM 지수가 60.8로 발표가 됐는데요. ISM 지수가 60을 넘으면 지난 9월에도 한번 60을 넘었었는데 평균적으로 증시는 이후 28개월 동안 상승을 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을 넘으면 이후 41개월 동안 증시 후퇴가 없었다라는 통계적인 어떤 수치도 좀 곁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런던 캐피털 그룹 쪽에서도 증시 랠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너무 지표 하나를 좀 크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노동 수요가 공급 부문과 균형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고용 시장이 계속돼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기대 물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실적은 발표 예정인 것이 없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짜잘짜잘한 기업은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다시금 경기 지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주일간의 스케줄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 지금 PPI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가 되는데 이 세 지표 같은 경우에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20일에 있을 FOMC 결정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아무래도 고용 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만 임금 상승률이 좀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는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도 그러한 좋은 흐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업을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승 랠리다라는 그런 분석은 이어오고 있지만 변동수 좀 클 것이다. 그리고 뭐 런던 캐피털 쪽에서는 이런 증시 랠리 보이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지표 하나에 너무 좀 요동치고 너무 좀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점을 좀 꼬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는 예정될 경기 지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CPI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업 지수 같은 그런 굵직한 지표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라, 분석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런던 캐피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표 하나에 요동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발표 결과값 그리고 비교값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업에 대해서 김경민 PD까지 의견 들어봤는데, 네, 마스터님, 네. 추가적으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전략적으로 꾸렸던 게 2786선, 아마 5천에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새롭게 보고 결정한 거라서. 하지만 우리가 단타 구간들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두 구간을 지정을 해드렸죠. 2780선대들, 그 다음에 2770선대들. 그래서 얘네들 아래 구간들 치는 거는 가능성이 30% 이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매도 이 자리까지만 먹고 다시 얘네들 위에서만 매도 다시 노린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매도 계속 본다 해서 얘네들 추격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익절 한번 하고 재매도 노리시라는 거고요. 앞으로 가능성 가장 큰 게 얘네들 중심보합될 가능성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추세선 상단부에서 눌러서 아래 구간들 추가적인 그림들만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매도 본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네들 추세, 단기 추세 깨졌다 그래서 매도로 쫓아가는 거 아직은 좀 무리수기 때문에 얘네들 매도는 반등 기다렸다가 2796선대들 맞고 매도 노리시면 된다. 이렇게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P 5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전략과 시황적인 측면 또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받고 있다라는 이슈이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1.23달러 초반대에서 좀 간신히 지켜가면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전거래일과 같은 좀 거래 지금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2306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다운이고요. 두 분께서 업의 의견을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이틀 전에 길게 음봉으로 뽑아냈었던 유로 FX였고 1.24달러를 좀 너무 쉽게 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전거래일과 같은 흐름으로 1.23달러 초반대에서 지켜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또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지 부분 일단 거래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업을 들어주신 김규 PD와 뭐 마스터님 같은 의견이신데 당연히 마스터님 먼저 전략 현재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상단부 제약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노렸었습니다. 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달러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 반등을 본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등 이후에 매도 눌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일찍 들어간 포지션들도 종종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저희 올청이나 아니면 최소 물량 홀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매도 마무리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 매도를 드렸습니다. 1.23 50 드렸는데 2370 드렸는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아까 한 두 틱 정도 덜 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 매도를 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재매도 구간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추가적인 매도는 위에서만 보자. 자, 오늘 얘네들 매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구간 추세 지지력에서의 매수를 드렸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직 매도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 반등 여력이 이 구간까지 있으나 그래서 미리 들어가 버리신 분들은 약수이청 먼저 정리를 하시고 23150 이상까지는 보지 말자. 그래서 아마 얘네들을 1.23070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들어가신 분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다려서 재매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고 출렁거리긴 할 거나 최종적으로 아래 구간들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신 저가를 깨고 밑으로 빠지는 그림들은 보지 않습니다. 얘네들 혼조세에서 매수 반등을 주다가 다시 방금처럼 이렇게 매도로 쭉 미는 그림들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오전 중에 드렸던 사인 때문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약수이청 마감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손절 작게 잡기 위해서 이 윗구간에서만 재매도 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다시 1.2270대까지 다시 열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윗구간 매도에 아랫구간 매수 이렇게 위아래로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대신 이 구간에서 아침에 드린 사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약수익으로 그냥 나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제가 지정해드린 약수익 구간은 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매도로 좀 많이 온 상태에서 달러가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혼조세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위에서 매도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는 이제 혼조세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경직, 하반경직에 원래 오전장에는 이 구간 보합을 보려 했으나 추가적인 그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단부 지지력까지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에 지속적인 보합 관점 보자. 한마디로 제가 보는 이 보합 관점에서는 지금 하단부 근처에 그래도 많이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이만큼만 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늘린 상태로 보더라도 이미 오늘 눌림들이 굉장히 새벽에 아시아 유럽장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렸다가 매수 반등, 보합이라면 눌림 매수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가를 깨고 무너지는 그림들을 오늘은 볼 생각이 아직 없다. 그래서 눌림 기다렸다 매수 반등 보합 관점으로 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말씀이 그거네요. 상방 경직 그리고 하방 경직입니다. 위아래로 좀 뻗칠 만한 가격대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눌림 매수 구간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1.2270달러 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오늘 대관점으로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흐름을 좀 큰 흐름에서는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조금 닫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좀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가격대 안에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로 FX 업에 같은 의견 주신 김기용 PD 함께 또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달러에 역시나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좀 금리 인상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발표됐던 이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했던 영향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또 고용 지표의 영향력이 좀 대단하네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또 살아났는데 이 부분 때문에 또 달러가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금요일 나왔던 이 미국 고용지표 내용 계속해서 이 증시뿐만 아니라 이 달러와 유로에게도 오늘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일단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임금 상승 부분이 좀 주된 요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주 지표는 기존의 중앙은행이 올해 생번 금리를 3번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찬물이 끼얹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달, 그러니까 2월 말고 1월 달에는 예상보다 빠른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4번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이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발표가 나고 나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강세를 보여줬지만 이번 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지만 좀 더 강한 임금 상승률을 보고 싶다라는 발언을 또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일단 달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말고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ING 쪽에서는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 정책을 입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관세 정책을 좀 천명한 이후에는 사실 정말로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정례화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이슈를 좀 보자면 크게 중요한 데이터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이 미팅을 가질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로화의 향방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난주 유로 같은 경우에는 ECB 회의에서 생각보다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지만 트레이더들은 이 유로존의 경기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NG 쪽에서는 또한 현재 이 유로존이 경기 상황이 매우 견고하고 유로의 변동성이 뭐 특별히 굉장히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무장관들의 회의에서 유로에 대한 어떤 절하 발언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재무장관들의 미팅으로 인해서 유로 가격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달러 약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로는 상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멘트가 나오면서 일단 달러가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살아나는 이 요인도 달러 약세 하락에 대해서 좀 요인을 부추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좀 꽤 상회하는 수치로 나와서 이 훈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망스러운 이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주목을 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좀 발언을 할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신세계통에서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 업에 대한 의견 좀 확인을 해드렸고 지금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의 우위가 있는 상황인 만큼 저가 매수, 좀 눌림시 매수적인 의견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2분이 지나갔는데요. 서머타임 적용이 되면서 오늘은 뉴욕 증시가 10시 반, 현지 시각, 우리 시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을 하는데요. 32분 지나가면서 오늘은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이고요. 개장과 함께 먼저 지수 흐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죠. S&P 500 지수는 2,791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2,800선 다시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0.39% 상승분으로 7,122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고용 호재 이어가면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본장도 3대 지수 상승 출발했고요. 선물지수 역시 상승 쪽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23020달러 선으로 0.07%까지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20달러 이탈 이후에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1318달러 선 0.45% 빠진 가격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이 좀 중요할 텐데요. 크루드오일 좀 빠르게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1% 이내로 들어옵니다. 현재 구간 저희가 또 오프닝과 동시에 봤을 때 시세는 61.41달러였는데요. 현재 빠르게 좀 회복을 하면서 61.7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4분, 5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요.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일단 크루드오일이 1% 넘는 하락폭에서 다시 좀 이내로 들어오면서 61달러 후반대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장 뉴스 김경영 PD 속에서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개장과 함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4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크라고 하는 이 종목이 가장 좀 약진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다우 중에서는 지금 제약주가 가장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소폭 0.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2%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하면서 기록한 어떤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죠.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실 뭐 골드에 관련된 무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의 어떤 전래동화로부터 유래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디락스 and the Three Bears라고 해서 골디락스라는 이 소녀 그리고 세 마리의 어떤 곰의 이야기라는 어떤 동화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소녀가 이 세 마리의 곰들이 끓여준 스프를 하나씩 먹게 되는데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그리고 가장 좀 적당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먹고 네. 마지막에 굉장히 좀 적당하면서 미지근한 스프를 먹고 기뻐했다라는 이런 내용에서 이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 경기라는 말이 좀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지만 물가 상승은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증시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9년간 불마켓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골디락스 장세에 이제는 이별을 고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반복되는 이 변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무역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인내심을 좀 재평가하는 중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쪽의 기사인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증시 비중을 좀 줄이거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뭔가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시장과 시장 심리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는 경기 확장세가 무제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이 부분도 이제는 조금 시험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미국 고용지표 이 부분 참조할 때 임금 상승 부분이 좀 부진한 것으로 풀이가 되기는 하지만요. 현재 장세에서는 이 좋은 경기 뉴스가 좀 나쁜 영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경기가 과열 국면을 보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지금 좋은 경기 뉴스가 나온다면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또 증시와 채권에는 하방 압력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추측이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향후 3개월 안에 있을 수 있는 증시 급락에 대해 대비하려는 펀드 매니저의 수가 지금 현재 좀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서베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향후 3개월 안에 증시 급락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위스의 프라이뱅크인 줄리에스 베어 쪽에서는 현재 우리는 변곡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바이앤홀드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전략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릴 것을 좀 추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확인이 된다라고 기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블랙락 쪽에 이제 뷰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 블랙락 쪽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뷰 그리고 블랙락에 속해 있는 한 펀드 매니저의 뷰가 좀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 속해 있는 펀드 매니저는 글로벌 경기 성장에 좀 긍정적인 놀라움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면서 조금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추세들이 꺾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기업 실적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글로벌 성장률이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세는 얼마간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제조업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에 7년 내 최고치를 찍고 2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일어났던 무역 전쟁 우려도 글로벌 경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면 블랙락 자체에서는 경기 사이클이 여전히 좀 증시에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모두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찰스 슈왑 쪽의 이 스트래터지스트는 자기 고객들한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좀 다변화하기를 좀 추천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이후에 고객들에게 불마켓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겠지만 증시는 여전히 잘 흘러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또 갖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관들의 뷰도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지금 9년간 불마켓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골디락스 장세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 유래가 그렇게 왔군요. 정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기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불마켓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들 또 지금 김경윤 PD가 또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 현재 구간 오늘의 뉴욕 주식 개장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을 먼저 좀 기준에 두시고 보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개장과 함께 개장한 지 11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앞서서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왔던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에 급등을 보여줬고, 자, 오늘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1달러 53달러로 다시 한번 좀 61달러 중반대 가격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5%, 93%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주셨고요. 저와 김기훈 PD가 지금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거든요. 자, 일단 전일장 급등을 한 이유를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뭐, 장비수가 좀 감소했다라는 그 이슈만으로 움직였다기에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또 드는데, 일단 마스터님이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셨죠? 네,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 이렇게 봤습니다. 얘네들 반등 62달러까지 금요일날 반등 노렸고요. 1차 목표 61.20, 2차 목표 62.20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계약수를 실어서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간다고 믿는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61.70까지 매도 드렸고요. 오기 전에 61.40 매수 드렸습니다. 빠른 자리들 48자리 매수 잡으라고 그랬죠. 1차 6575, 그 다음에 62달러까지 부합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희 개인 계좌 보여드려도 됩니까? 네. 지금 뭐 따로 보여주실 거가 있나 봐요. 지금 뭐 이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분할 뭐 혹시 우려되는 사람들 아래다 분할되게 하라는 분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틀 거래, 오늘까지 3일 거래 4,800pb입니다. 수익.
자, 지속적으로 지금 유튜브 뭐 매수 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변곡점들 싹 쓸어 담았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뭐 저희가 보는 거 다 먹지 않고 그냥 대충 걸어놓고 먹은 겁니다. 얘네들 물론 10% 이상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뭐 몇백 틱을 한꺼번에 먹은 건 아니죠. 물량을 좀 실어서 짧은 구간에 오늘부터 교육이 있어서 뭐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들 매수 추세, 매도 추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말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관점을 말씀드리면 관점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리딩 드린 거 그대로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한 대로 그대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0, 30틱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하루에 300틱, 400틱 한 개인들도 그렇게 배팅을 해서 들고 계시고 공식적인 사인으로 저희가 그렇게 배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40 매수를 안 드렸다면 전화하셔서 항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리딩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추세에 대한 거, 편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관점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추세 매수를 끌고 갔으면 매도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S&P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튜브 질문 주신 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 뭐냐. 우선은 채널 구간에서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구간대 지지력을 먼저 봅니다. 40 아래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걔네들 갈 가능성 얘네들도 30%. 자, 그렇다면 이미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도 70까지 봤다가 얘네들 반등을 한번 노렸었죠. 걔네들 65 돌파 안착을 본다 그랬습니다. 75, 85 그 다음에 20까지 40 아래선 매수 추격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오늘 62달러까지 부합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제가 분석이 잘못돼서 아래 하단부들 찍는다 하더라도 매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부합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말 드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용 설명이나 포지션에 대한 거 좀 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에 대해서는 현재 뭐 이전에 61.70까지 매도에 대한 부분 또 말씀을 해드렸고, 매수 전일장에 그렇게 좋은 사인을 받아 가셨더라면은 정말 좋은 수익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선제 말씀인 저희 신세계 통해서 저희 이 메인장 그리고 메인 시간 안에 함께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장중 실시간으로 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요, 또 선제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채팅방을 통해서 또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채팅방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설경제TV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샘플러스 안에서도 선재 마스터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신세계가 시간 관계상 2시간 안에 좀 제한적인 리딩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문가 방송 안에서는 또 마스터님의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설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선재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문가 방송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김경영 PD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베이커 휴즈 쪽에 발표도 있었고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급등을 보였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커 휴즈 발표에 따르면 리그 카운트가 지금 지난주에는 800대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맞죠? 4대가 줄어든 796대로 지금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굉장히 리그가 카운트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활동 리그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추 활동 자체는 리그 카운트가 단 617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글로벌 수요 공급 레벨을 알려주는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펙과 IEA 쪽에서 나오는 월간 리포트에 특별히 좀 집중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또 OECD 상업용 원유 재고 그리고 글로벌 원유 수요와 공급 조정치 또 오펙의 감산 이행률 이렇게 모든 좀 수치를 좀 면밀하게 봐야 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의 원유 생산 급증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오펙의 감산 협의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일이 배럴당 $60 이하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미국이 아시아로 수출하는
들어오는 이 원유의 양이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급등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펙과 동맹국들의 이런 협의가 이제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치뱅크 쪽에서는 이 감산 협의가 길어질수록 붕괴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 파이를 미국에 빼앗기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일단 그 각 기관마다 어떤 크루드와 이 유가의 전망에 대해서 좀 전망이 갈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골드만삭스, BMI 리서치나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기관들은 견고한 수요로 인해서 가격대가 지지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반면에 ING 쪽에서는 오일 소비량은 견고하겠지만 수요 성장률이 좀 둔화할 것이며 미국발 생산량이 증대된 부분을 완전히 흡수하기엔 좀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드 맥켄지 쪽에서는요, 오펙은 셰일 생산 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의 큰 비중을 빼앗아가는 현상을 좀 경계해야 한다. 이제는 좀 조심할 때가 됐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이 지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오일을 소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2020년 중반까지 미국에서 전달되는 크루드 양은 하루 400만 배럴까지 추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ING 쪽에서는 아시아는 중동이 절대로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감산 협의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딜은 공식적으로 존재를 하겠지만 2019년 그러니까 내년에 접어들면 이러한 협의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펙 연합체에서도 유가 전망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뷰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고고익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배럴당 $70 혹은 그 이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60 부근에서 유지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입장차는 배럴당 이제 유가가 $70에 도달한다면 셰일 기업들이 굉장히 좀 미친 듯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결국 가격대가 붕괴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어떤 뷰 차이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란 쪽에서는 가격대가 $70 부근까지 상승한다면 셰일은 당연히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셰일 기업들은 오펙 생산국들보다 좀 민첩한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오펙 쪽에 속한 이 국가들은 국가가 이 생산량을 좀 통제하는 부분이 큰 반면에 셰일 기업들은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따라서 생산량을 좀 늘리고 줄이는 빠른 대응이 가능한 어떤 이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본인들에게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4대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생산량에 대한 부분 좀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전략 짜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